음, 혹시 화면에 이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이 보이시는지요? 제가 그 탄핵 막, 탄핵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 그 미국에 계시는 그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거거든요. 진짜 저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이 몰랐습니다. 탄핵 전까지는. 뭐 학창 시절에 뭐 일반 사회생께서 뭐 이 법을 헌법 분야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 학창 시절에 특히 중학교 때 사회쌤은 방학 숙제로 그 당시 어, 유신헌법을 유신헌법을 그거 외워오라고 숙제를 내시곤 한 건 기억하거든요. 그런데 그 유신헌법을 달달 외워야지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,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몇 번씩 적어 오라고 막 이렇게 숙제를 주시고 했는데,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때 좀 헌법이 뭐고 이런 거를 조금은 알긴 알겠더라고요. 그죠? 일반 법률 위에 이제 뭐고 이 헌법이 있다는 것, 헌법의 정신이 법률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는 거 이런 걸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, 그리고 그 당시 유신헌법 자꾸 그렇게 막 외우고 쓰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, 유신헌법에 대한 반감, 유신헌법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정부 기능이 많이 커진다는 거, 정부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 이런 건 조금은 알겠더라고요. 그런데 어쨌든 법을 잘 몰랐습니다, 사실은. 그런데 탄핵하면서 특히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짜 법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뭐가 다르다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. 그 당시 김평우 변호사께서 그 강의하시는 거를 유튜브 채널로 보면서 저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저 말을 알아듣는지도 좀 의문시 같고, 이 김평우 변호사님은 소설가 김동인 선생의 아들이잖아요. 수재셨더라고, 수재.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그 당시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판사 생활 했는데 김평우 변호사님 말씀이 자신은 판사 같은 이 관직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자신이 깨달았대요.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미국 가서 또 미국 그 하버드 대학에서 뭐 또 공부해가지고 석사도 받고 그랬다 하더라고요. 하여튼 미국에서도 지금 변호사 그거 스칼라라는 그런 변호사로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것 같아요. 근데 김평우 변호사님이 쓴 이 책, 탄핵을 탄핵한다는 이 책을 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참 많아요. 너무 어렵더라고요, 사실은. 그래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,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편이 아니고요.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걸 방구석이지만 이 집에서도 제가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, 그래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그 당시 1심 재판 2018년에 그 1심 판결 나기 전까지 막 재판부에 탄원서도 많이 이렇게 여러 번 내고 하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는 거. 그런데 그 1심 판사가 김세윤 씨였습니다.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세윤 씨가 조국하고 동기고요. 조국하고 동기고 조국 씨하고 동기고, 이 김세윤 판사는
그 사법농단으로 이게 무죄를 받았지만 누구입니까? 최근에 무죄 받은 양승태 뭐 임종헌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웠는가 봐요.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판결하려고 할 때 이 사법농단 범이다 하는 거를 김세윤에게 약점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 누가 있지 않았겠나.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 그거 우종찬 기자께서는 1심 판결 나기 전에 외부 제보를 받은 거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했는데, 그게 뭐냐 하면 김세윤 판사하고 조국하고 또 조국 옆에 어떤 다른 사람하고 세 사람이 서울의 모 식당에서 만나는 거를 보고 우종찬 기자님이 제보를 받았다고 했거든요. 그런 부분도 있고, 근데 그게 그 제보가 확실한지 안 한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단정을 못 합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김세윤 판사는 사법농단이라고 뭐 적폐 세력이다라면서 몰았던 그런 사람들하고 김세윤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걸 김세윤 약점으로 이 조국 같은 사람이 뭐 압박을 넣었는지는 그런 의혹은 가지만 지금 단정은 못 하겠죠. 왜냐하면 조국이가 우종찬 기자를 고발했거든요. 그래서 저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종찬 기자가 또 힘들죠. 이 청와대라 지금 이 정권의 청와대는 자기들의 말 하나라도 거슬리면 모두 고소 고발 다 합니다. 그죠? 이런 정권이니까 뭐 만일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했다면 기자들 어떻게 난리 났겠죠. 그죠? 그런데 우종찬 기자님이나 다른 우파분들 고소당한 분들 많잖아요.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금전적으로도 어렵고. 그런데 그때 이 김세윤 판사가 최서은 씨 태블릿을 그 당시 국가수에 해가지고 국가수에 정확하게 판독을 의뢰한 결과를 거짓되게 그 당시 재판 선고하기 전에 알렸거든요. 기자들한테. 그 결과에 보면 최서원 씨 태블릿이 아닌 게 명백합니다.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재판 김세윤 판사 선고할 때 기자들한테 그 당시 선고할 때 생중계까지 했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한다 했는데 김세윤 판사는 언론 블레이까지 한 거죠. 생중계를 통해서 선고할 때 태블릿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. 그런데 그걸 몰래 태블릿은 최서은 것이 맞다 하면서 그 문구를 몇 페이지 넣어가지고 있잖아요. 그거를 김세윤이가 손석희 JTBC에 그 판결문을 미리 준 거죠. 미리 주고. 그런데 그거는 위법이라대요. 그래서 우종찬 기자가 김세윤 판사를 또 고소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.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거는.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김세윤, 조국, 손석희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는 이제 제대로 정권이 바뀌어야지 파헤쳐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 또 나는 손석희의 어떤 조작이 숨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. 제일 억울하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죠. 진짜.
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와야 되는데, 그죠? 감사합니다.